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오늘은 대단한 속보와 함께 또 우리 사회의 문제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가족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테슬라 주가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9월이 시작되었는데 테슬라의 중요한 소식이 많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테슬라가 이것만 해결해도 주가가 30배는 기본적으로 올라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300달러대에 거래되는데 이게 $10,000 이상 테슬라 주가가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제가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래 방송 분량은 최소 2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20분 안에 될 수 있으면 마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충격적인 좀 사진을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정차되어 있는 차가 그 우버용 차고요. 지금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자친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우버 기사가 이 사람을 때려서 기절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불법 우버 드라이버가 안내견 분쟁으로 탑승 예정자인 CEO를 공격해서 뇌진탕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자, 이 좀 사건을 좀 분석해 보면은 에피소드 영상은 뒤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인데 2025년 4월 24일경 우버 드라이버가 안내견 서비스 도구 입장을 거부한 후에 승객인 브레인 캐벨이란 분을 머리로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해서 이분이 이제 의식상실과 출혈을 초래했다는 사건입니다. 자, 피해자 이 브라이언 캐벨은 TC 바이오팜의 CEO면서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안내견을 동반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자, 우버를 부를 때 안내견은 이제 합법적으로 탑승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번을 보시면 이 우버 드라이버가 러시아 이민자인데요. 바딤 유틀리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효한 서류나 운전면허 없이 우버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저 우버가 이제 이거를 걸러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안내견을 본인 취향을 이유로 거부하고 개알레기를 주장하면서 이 사람을 폭행해서 뇌진탕을 일으켜서 결국은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가 된 건데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 이후에 이 코벨은 우버의 호출, 안내견 동반을 알렸고, 분명히 알렸고, 이게 이제 합당한 탑승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이 드라이버가 도착 후에, 드라이버가 개인 취향을 이유로 안내견 입장을 거부하면서 말다툼이 격화됐고, 결국은 이렇게 폭행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코벨 피해자는 머리에 7개의 봉합이 필요할 정도의 큰 부상을 당했고 뇌 손상, 영구적인 후유증 가능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택시기사, 실랑이 많이 일어나죠. 자, 인간 운전자는 이용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미 여러 한국에서도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인간 운전자의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단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버의 당시 대응을 보면은 우버 드라이버 계정이 비활성화를 시켜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조치죠. 그래서 결국은 코벨 CEO 피해자가 소송으로 우버의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버의 인간 드라이버 그리고 테슬라 FSD 로보택시의 좀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우버의 인간 드라이버는 감정에 따라서 분쟁, 폭행, 또 성폭력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신원조회가 방금 알아본처럼 러시아 불법 이민자를 우버 드라이버 이거 걸러주는 기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좀 느슨한 그런 이제 면도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급여가
인센티브로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건비가 비싸죠. 그러면서 이렇게 노동 문제, 파업, 불만 언제든지 중단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요소가 있죠. 반면에 테슬라 FSD 로보택시의 장점은 인간 드라이버가 일단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분쟁이나 폭행 요소는 완전 제거가 되고 AI 기반으로 인간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가 없다 보니까 뭐 어떤 배경 확인이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최신 시스템으로 항상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테슬라의 가장 큰 장애는 정부 당국의 규제, FSD 규제만 빨리 해소가 되면 더 빠르게 미국과 그 전 세계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장점은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이렇게 안전하게 운영 비용은 4분의 1 비용으로 인간 노동자 없이도 저렴한 요금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 없이 그 로보택시를 탈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 로보택시 운행하는 기간 중에 편안하게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감상하거나 또 업무를 보거나 이게 이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인간 운전자처럼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FSD 14 버전, 15 버전을 통해서 완전히 인간을 뛰어넘는 10배 이상 안전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개선이 일어날 건데요. 자, 여기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자, FSD 14 버전은 9월 말이나 10월 정도, 그리고 FSD 15 버전은 2026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타임 스케줄을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우버 드라이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불필요한 분쟁, 불쾌함이 발생할 수가 있지만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24시간 내에 아주 쌩쌩하게 필요 없이 운전할 수가 있고 불필요한 감정 개입이 들어갈 요소가 없죠. 그래서 완벽하게 프라이빗과 편안함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여성 그 탑승자들, 여성 택시 운전자들이 테슬라 로보택시를 더 많이 이용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불편함이 많이 줄어드니까요. 불필요한 대화도 안 해도 되고, 자, 그래서 그런 장점이 이제 있다는 거고, 이 AI 일관성을 통해서 항상 똑같은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 냉철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웨이모 우버와 웨이모 대비 테슬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테슬라 FSD 소프트웨어 및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점검을 해보면 FSD 14 버전은 이제 9월경 배포될 예정이고요. 이보다 10배 이상의 기대가 되는 버전은 또 14 버전이 15 버전이 준비가 되고 있다. 요건 아마 이제 그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예상이 되는 거고요. 현재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6월 22일부터 언슈퍼바이저드 FSD, 그러니까 법상으로 그 감독자 운전석 옆에 감독자가 탑승한 상태로 로보택시가 이제 배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보택시 런칭 이후에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2달 만에 이제 웨이모의 지역을 초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LA로 지금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측을 보시면은 그 FSD 15 버전이 이제 나올 예정이고, 전 세계에서 FSD가 지금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죠. 발목을 잡는 건 온리 규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번과 9번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폭발적인 인계점이 오는데 이게 바로 사이버캡이죠. 지금 사이버캡,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자료를 소개는 못 드리지만 지금 사이버캡이 굉장히 테스트를 거쳐서 본격 양산 채비를 굉장히 갖춰가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데 2025년 말 늦어도 2026년 초에는 200만 대까지 양산을 목표로 지금 램프업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이버캡이 나오면 한마디로 끝판왕인데 이게 이제 3만 달러 이하 하나로, 그러니까 한 3천에서 4천 정도의 저렴한 반값 전기차가 되는 거죠. 여기 FSD 로보택시 기능이 장착이 되면은 모든 전 세계 시장의 택시 업계는 그 압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무서운 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은 굉장히 태평하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 주가를 지금 330달러 선에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일정을 좀 더 살펴보면은
모델 Q가 이제 9월이 시작되면서 그 4분기에 고객이 인도되겠다. 요게 지금 목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봇도 당초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캘리포니아 지역 지금 미국 전역으로 확대를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죠. 자, 그리고 특히 모델 Q 그리고 사이버캡 이게 무서운 게 한 대 생산하는데 3,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가 텍사스에서 언박스드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가 캐스팅 공법으로 그냥 바로바로 찍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200만 대까지 치고 나가겠다는 거고, 옵티머스 봇도 지금 10만 대를 월 목표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인간보다 10배에서 30배 안전한 FSD 10, V15 버전, 16 버전,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웬만한 이제 인간 운전자는 월등하게 뛰어넘는 거니까 당연히 사이버 캡과 결합해서 가격 폭등 시점이 이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 FSD 자율주행과 그 인간 운전자의 장점을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은, 테슬라 FSD는 이렇게 인간보다 5배에서 30배 안전하고 피로도는 전혀 없죠. 그냥 배터리 충전만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노동 비용이 사실 제로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인간 운전자 대비 현재 더 안전한 그 사고율이기 때문에 보험 사고가 적다는 건 이제 보험료를 저렴하게 이용한다는 거고요. 24시간 풀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적 경로와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이 기존 운전자가 테슬라 FSD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이건 인공지능 AI로 그 실시간 교통을 파악하기 때문에 최적 경로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 효율도 올라가고 로보택시 이용자 입장에서는 10분 걸리던 거리를 5분 만에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FSD는 실로 엄청난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을 정도로 대단한 기술이고, 그게 지금 빠르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1년 안에 모든 이게 게임이 끝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기존 택시의 단점과 테슬라 로보택시의 장점을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일단 비용 면에서 로보택시는 4분의 1, 그리고 200만 대 대량 생산, 무인 AI 분쟁이 전혀 없고 철저하게 고객의 프라이빗이 보장이 된다. 그리고 이제 2026년부터 사이버캡 그리고 저가형 로보택시가 빠르게 배포가 되면 이제 말과 마차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내연기관차가 등장해서 포드의 전성시대를 열었듯이,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의 전성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직 현실은 자율주행 때문에 테슬라 전기차를 안 사, 테슬라 미 소비자 35%가 부정적이다. 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만 놓고 보면 어이구 이건 뭐야, 테슬라의 자율주행 아직 멀었구나, 뭐 멀었네,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저기 기사를 좀 확인을 해보면 CNBC가 이제 그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한 거죠. 미국인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조사가 됐다고 하고, 전체 응답자 중에 14%만이 테슬라 FSD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FSD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51%는 테슬라 FSD 테슬라 구매 여부 결정에 별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람조차도 실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성능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거고 기회 요소가 남아 있는데, 원래 모든 혁신적인 기술의 그 대중화에는 시간이 좀 물리적으로 필요합니다. 1년에서 3년 정도. 우리가 애플폰에서 그런 거를 과거에 지켜봤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고, 뒤집어서 보면은 그 1년에서 3년 사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에서 우리가 부족한 수량을 요 기회를 잘 활용해서 채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전기차가 자율주행을 이용해서 최초로 공장에서 고객 집까지 스스로 운전 배달을 했다는 사실은 지금 까마득하게 또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이게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기아차를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구입하면은
탁송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뭐 100만 원, 150만 원, 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뭐 심지어 그 테슬라 전기차도 탁송료가 별도로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고객이 원하기만 하면 테슬라 전기차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그 고객까지 배달이 되니까 요금을 뭐 100만 원 이렇게 전략이 되는 거죠. 그 탁송료를 전략할 수가 있으니까 실로 엄청난 이 사건인데 아직 대부분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죠. 안타깝게. 자, 그래서 차가 공장에서 고객까지 스스로 운전해서 간다. 이게 전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겁니다. 지금 당시 이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사진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드리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왜 30배 이상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결론을 내드릴 텐데, 먼저 방송을 들으시는 40대 50대 분들 계시다면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50대인데 지금 요즘 30, 40대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50대는 소위 낀 세대라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0대 후반이기 때문에 우리 낀 세대, 자녀들은 챙겨야 되고 부모는 마지막으로 봉양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 세대가 우리 낀 세대의 운명인데, 우리 한 10년 후배들 40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지금부터 방송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건은 이렇습니다. 병간호 힘들다고 안타깝게 아내를 살해한 지금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왔는데, 이 가해자가 전 서울대 교수로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자, 사건은 지금 이런데요. 전직 서울대 교수가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 2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자, 2025년 1월경에 자택에서 이제 아내의 병간호를 받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힘드니까 병간호가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격분해서 아내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전 서울대 교수 징역 25년형을 받았는데, A씨는 전직 서울대 교수로 퇴직 후에 건강 상태가 좀 악화돼서 작년쯤에 불면증으로 이제 악화가 되면서 아내의 간호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A씨의 아내가 간호를 하면서 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제 본인이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푸념을 했겠죠. 죽든지 내가 집을 나가 양로원으로 가겠다. 앞으로 혼자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여기에 이제 그 가해자가 격분을 해서 정말 그 조강지처 그렇게 오래 안타까운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차마 제가 입으로 이걸 읽어드린다는 게 저도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다소 불편한 진실이라도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내가 어떤 액션을 지금 취하는 게 시간과 돈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0대 분들 특히 거북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0대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모두에 해당하는 얘기니까요. 한번 우리가 불편한 진실도 용기를 내서 마주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을 대비해야 될지를 그런 방송이 3.1 경제독립 TV니까 클릭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경제독립운동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개요는 말씀드렸고요. 뭐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뭐 차마 제가 표현하기에는 너무 잔혹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죠. 이 가족 내 간병 부담 때문에 간호 문제가 심각해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가족 해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또 사회적 비용, 간병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까지 심지어 범죄까지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지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5천만 명 중에 무려 24%,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자, 이분들 5년 10년 지나면 75세, 또 10년 지나면 85세 됩니다. 누군가의 간호를 받거나 정말 본인이 돈이 많아서 간병을 하지 않으면
정말 그 고독사할 수 있는 리스크 커져 버리는데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앞으로 10년 뒤에 2035년에서 2040년이 되면 3명 중에 1명, 이제 2명 중에 1명이 65세 인구가 돼버립니다. 아, 정말 암울하죠. 그런데 지금 출생률은 뭐 지금 그것까지 다루기는 어려운데요. 자, 20만 명대,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출생률은 꼴찌입니다. 부동산에 집중되는 그 부동산 공화국, 뭐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겠지만 또 사회 경쟁력 약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어쨌든 이 고령화로 인해서 굵직하게 일어난 일 중에 기초연금 고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한민국 70%에 대해서 35만 원 상당의 연금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앞으로 111조 원으로 추가 부담이 늘면서 2040년에는 완전 고갈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이거는 세대 간 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기초연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요. 자, 치매와 만성질환 증가로 1, 2, 3번을 보시면 간병비,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족 간 불화, 가족의 파산, 뭐 이혼, 고립 증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이 고령화 간병의 부담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현실적으로 이 간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간병인을 활용한다면은, 저도 이제 부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간병인하고 이제 뭐 제가 그걸 해보니까, 그냥 간병인 하루 부르는데도 15만 원 뭐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면. 그런데 이제 월 간병비를 정말 낮게 잡아도 200만 원 정도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10년이면 또는 20년이면 240개월이면 보통은 뭐 10억 내외, 한 뭐 3억 6억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간병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기초연금은 2040년 완전 고갈될 거고, 그러면 받는 지금 35만 아주 또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건강관리와 그 가족 지원, 이거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건강에 노력을 한다 해도 육체적인 나이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차피 간병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는데, 또 치매 문제 이런 것, 그리고 휴가를 내서 내 부모님을 돌본다 해도 나도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정말 간병이 쉬운 건 아니죠. 거기다가 제일 큰 거는 경제적인 부담이죠. 자, 그래서 이 옵티머스 봇이 이제 하나의 대안이다. 그래서 그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이 간병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2025년 말 4분기 현재는 실제로 걸어다니고 22도의 손가락 자유도를 가진, 그래서 간단한 가정일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26년이 되면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의 그 인간 생산자를 대체를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서 2027년경이 되면은 AI의 통합 강화된 대규모의 테슬라 옵티머스 봇이 이제 나오는데, 용도에 맞게 나오죠. 가정부 로봇, 간병인 로봇, 또 내 비서 로봇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 예상하는 이 옵티머스 봇의 비용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하나로 2,7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로 되는데요. 제조 비용은 $10,000 수준 이하. 그러니까 테슬라는 절반 이상의 돈을 벌고, 대한민국의 간병인 필요한 어르신들 당장 40, 50대 저를 포함해서 이게 이제 2천만에서 4천만 원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구매 비용과 이제 그 간병비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 간병비를 쓴다면, 인간 간병인을 쓴다면 월에서 150에서 한 250만 원 정도 든다고 가정하면은 20년간 3억에서 6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테슬라 옵티머스 봇은 구매 비용이 이제 2천에서 한 4천 정도, 필요하면 리스도 가능한 거죠. 월 사용료 내고. 그러면 이 비용이 이 인간 간병인 대비해서 90% 이상 절감이 가능하고요. 1, 2, 3, 4, 5번을 쭉 보시면은 간병인은 절대 인력 부족이 되는 거죠. 지금 베트남 뭐 외국인 간병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옵티머스 봇은 필요가 없고 충전만 시키면 24시간 간병이 가능한 거죠. 또 AI 기반이기 때문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기능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용도에 맞게 이제 그 감정적인 부분도 상담이 가능한 거죠. 우측 별표하신 거 보면은 현재 그록이 음성 서비스도 가능한데 친근한 목소리로 그 간병인 대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든든하게 동료처럼 위안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심심할 때 놀아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옵티머스 봇의 그 성장, 발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는데요. 자, 그 시장이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 여기 보시면 한국인 간병인 시장, 지금 매출 시장 규모가 그 34빌리언이니까요. 어마어마한 실로 그 규모인데, 이 한국 시장의 간병인을 옵티머스 봇이 대체한다고 하면 테슬라 주가가 153달러에서 238달러로 이 요소만으로도 이렇게 껑충 올라갈 수가 있다는 놀라운 계산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요. 수치는 약간 틀릴 수 있겠지만 이게 그만큼 테슬라 주가에 분명한 거는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시장 외에 전 세계 간병 시장에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만 장악한다고 해도 테슬라의 주가는 2035년에 이 간병인 옵티머스 봇만 해도 보수적으로 해도 3,500달러, 그리고 2045년이 되면 $10,000 이상의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30배입니다. 30배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0년만 눈 딱 감으면 10배, 또 10년만 가면 30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향후 20년간 내가 어머님 아버님을 모셔야 되는 40대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20년간 지출은 한 12억 9천 정도가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13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로만 해도. 자, 그랬을 때 테슬라의 현재 가치는 333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아서 10만 8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테슬라 비트코인이 4,000달러, 150만 달러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안으로서 테슬라의 비트코인을 통해서 뭐 간병 비용이라든지 우리의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앞서 살펴본 간병 20년간 약 12억 정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목돈을 넣었을 때 필요한 돈은 약 9,9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월 적립식으로 240개월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월 그 필요한 적립 금액은 한 230만 원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인공지능과 함께 이제 계산을 했으니까 수치는 약간 틀릴 수 있지만 이 정도 비용이 대략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월급 500만 원을 받아도 부모님 간병을 위해서 200만 원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12억 중에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이 본인의 집을 예를 들어서 담보로 하든 주택연금을 받든 해서 절반 한 5, 6억을 해결하시고, 내가 부양자인 아들이 또는 딸이 지금 40대인데 미리 준비해서 지금부터 한 절반에 해당하는 6억 정도를 마련하자는 거죠. 자, 그럴 때 필요한 일시금은 지금 테슬라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적립식으로 한다면은 한 100만 원 정도를 94만 원 정도로 적립을 하면 부모 간병인으로서 필요한 한 5, 6억을 장만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 부모님의 재산을 활용한다는 부분도 매우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복지 쪽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건데, 대한민국의 그 경제 구조는 현재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 한 채 또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없으신 분은 계시겠지만, 금융자산을 더 들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은 한 70%가 부동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파트나 부동산을 이용해서 요즘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55세부터 되면은 내 주택이 5억이나 10억이면 그걸 담보로 해서 정부가 약 4% 금리로 매월 영무기시라 그러죠. 빼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12억 정도의 간병비에서 6억은 부모가 해결하고 나머지 5, 6억은 내가 약간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숨막히게 이렇게 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내가 꼭 100만 원이 아니더라도 3, 40은 지금이라도 좀 적금 들듯이 준비를 해놔야 되겠구나. 이 정도만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 봇, 그럼 과연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2024년, 작년이죠. 10월 10일 로봇데이가 있었죠. 이때, 이 걸어다니는 옵티머스 군단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에피소드 영상에서 이 영상을 보십시오. 이게 2022년부터 불과 3, 4년 만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이 이 정도로 발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지금 테슬라 다이너에서 LA 다이너에서 팝콘을 지금 튀기고 있죠. 최초의 상용화 로봇이 나왔는데 이게 빠르게 1, 2년 안에 현실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믿으셔야 됩니다. 테슬라의 기술 발전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인데요. 잠시 뒤에 깜짝 충격적인 영상을 제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이 앉아있는 분이 20, 30대 여성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이분이 로봇으로 보이나요? 그런데 실제 로봇입니다. 자, 에피소드 영상을 보시면 정말 완벽한 그 여성의 20, 30대의 여성 모습을 외관을 갖춘 로봇인데요. 자, 이 실제 사람과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여러 언어를 구사하죠. 그러면 한국 시장이 커지면 한국 언어는 당연하게 예쁜 여자 목소리로 응대를 해주고 또 필요하면 또 중년 목소리로 응대를 해준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2, 3년 안에 빠르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에피소드 영상 보시면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인데요. 이 아주 젊어 보이는 이 여성, 그 외국인 여성 그 얼굴인데 정말 이거 그 로봇 아니라고 이 상체만 얼굴만 보여주면 사람인 줄 착각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피부가 이 피부와 인간 피부와 똑같은 걸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피부를 약간 살짝 그 커버를 벗기면 안에는 로봇 눈 뭐 이렇게 로봇 그 형체가 나오는데 그걸 열어보기 전까지는 정말 뭐 완전히 완벽하게 사람과 외모와 100%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빠르게 지금 오고 있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 로봇은 아주 그 대화까지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소도 지을 수 있고, 그 AI, 만약에 XAI가 여기 장착되면 그 사람의 기분까지도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서용 로봇이 나오고 간병인 로봇이 나온다는 거죠, 결론은.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이 심지어 50대 후반인 사람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아무리 제가 테슬라를 또 경제독립 씨앗으로 비트코인을 강조한다 해도 실제 이렇게 무섭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가는 자체도 저 역시도 굉장히 버거운 거죠. 매일매일 테슬라 방송을 하고 비트코인을 해도 그 정도로 기술 발달이 빠른데 역으로 뒤집어 보면 그렇게 빨리 혁명적으로 변화가 돼야 지금 대한민국의 간병인 문제, 지금 택시 문제는 뭐 이 간병인 문제에 비하면 1도 아니죠. 그렇지만 택시 요금도 4분의 1로 이용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간병인 10억, 12억 들어가는 월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는 비용도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 간병인을 통해서 이제 2천만 원, 이게 없는 분은 리스를 통해서 월 한 50만 원 정도만 내면 이제 간병 로봇을 내 친구처럼 정말 내 아내처럼 그런 세상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자, 이런 소식이 알려지다 보니 뱅가드가 무려 161만 개의 테슬라 주식을 다시 한번 매수를 했다는 속보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 주가가 요즘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이런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기관이 조용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가능성이 폭발적인 성장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관들은 돈 냄새를 맡는 데는 선수가 기관이죠. 개인은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움직이고 있죠. 뱅가드가 어떤 회사입니까? 최초로 ETF를 만든, 그래서 뱅가드가 그 어마어마한 자산 기업인데 이 뱅가드가 조용히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거죠. 자, 라셀 모라비 사장이 이제 뒤에 앉아 있고 수석 디자이너
폴차우젠이 지금 이제 그 운전석 옆에 타고 있는데 충격적인 속보가 전해졌는데 라스모라비가 테슬라 FSD 테이크율, 그러니까 받아들인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테슬라 FSD를 아름아름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한번 테슬라 전기차를 타면 다른 차를 못 타고 재구매로 이어지고, 특히 테슬라 전기차를 타는 사람 중에 테슬라 FSD를 사용한 사람들은 절대 다시 못 돌아간다. 이게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의 얘기죠. 이런 그 영상이나 증언들이 지금 X에 수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9월 지금 2일인데요. 9월 1일 날 드디어 그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일론 머스크의 마스터 플랜 파트 4가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오후 영상이나 아니면 내일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워낙 주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테슬라의 그 마스터 플랜 파트 4는 지금 이 6월달 기사를 봤을 때, 작년 6월이죠. 파트 4를 준비 중이다. 자율주행과 로봇에 집중할 것으로 당초에 예상이 됐었죠. 지금 근데 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 4를 통해서 테슬라 로봇택시와 옵티머스 봇이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행인 거는 여기 그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하신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000년 만에 한번 나오는 위인인데 정말 일론 머스크가 세상을 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한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모든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테슬라 FSD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건 시간 문제이지, 인간이 운전으로부터 자유,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4시간, 돌아오는데 4시간, 8시간이 걸리죠.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자, 이런 8시간을 여러분이 그냥 영화 보고 휴식하고 잠자고 가족과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운전의 노동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런 세상에 온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게 현실화돼 더 빠르게 알아가는 순간. 근데 지금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3,300달러가 적정한데 지금 33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고, 우리 간병, 심각한 간병, 오죽하면 서울대 교수,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사셨던 분이 정말 간병 문제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로 일어난 이 안타까운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이게 비단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일이 될 수가 있고, 정말 우리 주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전 세계인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거는 이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업, 유일하게 테슬라라는 거죠. 현재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회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앞으로는 어려워집니다. 더 가난해지고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누굴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부모님이 이제 뭐 90연세 되신 분들 두 분이 계시다 보니까 정말 아주 요즘 하루하루 실감을 합니다. 간병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비용은 뭐 일단 비용은 둘째 치고요. 그 생활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고, 비용도 정말 심각하죠. 그때 대비를 미리미리 30, 40대 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그런데 일을 계속 어렵게 생각하면 시간을 계속 놓치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잔소리가 길어지는데, 내 자녀 10대, 20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10만원, 월 10만원 용돈 주시는 거 테슬라 비트코인 세팅해서 애들이 하게 하면 요즘 애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녀가 더 용돈 전략하고 아르바이트해서 10년, 20년의 경제 독립을 준비할 거고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3, 4, 50대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7,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히 부동산 문제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반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고, 다른 수단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10억, 12억을 다 해결할 필요 없어요. 그냥 3, 4억 정도 내 노후 자금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요 정도 돈을 내 형편에 맞게
경제 독립 씨앗으로 잘 키워가신다면은 앞으로의 정말 심각한 너무너무 끔찍한 이 대한민국 현실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서 나를 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니까 앞으로 3일 경제독립 TV 잘 따라오시면서 제가 테슬라 비트코인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유망한 씨앗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또 그 복지 재테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갑을 조금이라도 전략할 수 있는 그렇게 혼신의 힘을 저도 다할 테니까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 버튼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이거는 뭐 한 두세 시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주제인데 좀 버거운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게 벌써 4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제가 후속 영상을 또 준비를 해서 조금 더 여러분께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세상은 99%가 부정적이더라도 단 1% 긍정적인 부분으로 돌아가고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응원하고 또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Doge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government initiatives in modern history, and that the American people betrayed Elon Musk. Congress betrayed Elon Musk by not codifying the Doge cuts, and only codifying in the bill such a tiny little pittance of it after all of that work, and lays all this out in this very long tweet. And Elon replied to it with 3 words: "Tried my best." And I love Elon. I think he is a great man of history in a way that, I remember when I first learned that term in like social studies in like high school. You're taught history develops because of systems and institutions, and and this complex tapestry of and then this competing theory that actually history is just a series of great men imposing their will, and the systems and institutions and incentive structures and all of that are just downstream of every generation. A couple of great men impose their will, and then the institutions and incentives wrap around that. And he put it all on the line. I think that he saved the world from 1,000 years of darkness. He did what people only talk about in theories, and then when they're actually under the gun and under the pressure, never have the balls to do. And I think to see him say, I don't think Elon ever quits anything that he cares about. That's so when I see "tried my best," I don't see I'm hanging up the jersey and trying Major League Baseball for a couple seasons, like Michael Jordan style. I think it's a combination of things, which and again now I'm just speculating, which is that I think that it does appear, and I don't know this, but it appears that there was some disenchantment towards the latter stages of Doge. I don't know exactly what gave rise to it. I don't know if there were policy differences beyond just Doge. But I think that there was, and this is where it's like, there have been so many positive things about it that what I've been trying to do on the censorship side, I think has only been made possible by Doge. All the grants and contracts to censorship organizations that we got cut at State Department, USAID, National Science Foundation, DARPA, the